네, 안녕하세요. BDS 에이전시 김미기입니다. 저번 주 에코 델타 시티 아파트 편을 촬영했었죠. 이번 주에는 그에 이어서 3탄 단독주택 용지에 대해서 촬영을 할 건데요. 소장님, 오늘은 어떤 순서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우선 이제 지난 12월 초에 에코 델타 시티 이주자 택지 추첨이 있었죠. 이주자들이 그동안 필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정해지면서 그 이주자 택지를 포함해서 에코 델타 시티 내에 어떤 주택 용지들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주택 용지는 이제 총 19개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9개 블록 중에 12개는 단독 주택 용지고요. 7개는 흔히 타운하우스라고 말할 수 있는 블록형 주택 용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단독 주택 용지는 약 1,400필지이고 구역별로 분양 또는 이주자 보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블록형 주택 용지는 7개. 블록형 주택 용지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건설사가 직접 공급받아가지고 분양을 할 예정이고 세대수는 약 500세대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미지수가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에코 델타 시티 내에 택지는 일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이제 주택 용지가 총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세요. 주거 전용이나 점포겸용이나 블록형이나 할 거 없이 모두 3개층 이하로 건축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지 분석을 해볼게요. 주거 전용 단독 주택 용지, 그리고 점포겸용 상가 주택 용지, 그리고 블록형 주택 용지, 이거 조금 다 합쳐가지고 전반적인 입지 분석을 해보면 트램라인, 우리 교통이죠. 이 트램라인으로 볼 때 단독 5블럭, 6블럭, 그리고 단독 8블럭, 9블럭, 그리고 단독 11블럭 이 보면은 이제 조금 트램라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통 부분은 조금 취약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또 중요한데 학교를 좀 고려를 해보신다면 단독 7블럭, 그리고 이제 블럭형 주택 용지 5블럭, 6블럭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선 단독 주택 용지는 단독 1블럭부터 단독 11블럭까지 총 12개 블록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점포겸용 주택, 흔히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죠. 상가주택이라고도 말하고, 그 상가주택 용지는 단독 주택 용지 12개 중에서도 단독 7블럭, 8블럭, 단독 9블럭, 단독 10-2블럭, 그리고 단독 11블럭 이렇게 총 5개 블럭밖에 안 돼요. 우리 국제신도시에는 보면은 점포겸용 주택지밖에 없죠. 네, 전부. 네. 그리고 웬만한 신도시 가보면은 상가가 딸려있는, 1층에 상가가 딸려있는 점포겸용 주택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코 델타 시티는 애초에 계획 자체부터 이제 그마저도 없이 전체를 주거 전용 주택으로만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주권자들이 아무래도 뭐 좀 돈이 더 되니까 1층에 상가세를 주면 더 낫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요청해가지고 4개 블럭, 그리고 추가로 한 30필지 조금 안 되게 점포겸용 상가주택 용지를 변경을 요청해가지고 얻어낸 거예요. 이게. 원래는 네. 전부 다 주택만 되는 거였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1,400개 정도 중에서 이제 600개가 점포겸용 주택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주자 택지가 이제 570필지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 이주자 필지 추첨을 했던 네네. 아까 말씀드린 상가주택 용지 네네. 총 4블럭이죠. 위치로 보시면은 단독 7, 단독 8블럭, 9블럭, 그리고 추가로 이제 10블럭을 나누어 가지고 10-2블럭 이게 쭉 강 따라서 이 라인 보이시죠? 네네. 이 라인에 이제 29필지로 상가주택지가 필지가 정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블록형 주택 용지가 블록 1부터 해가지고 블록 7까지 이제 7개예요. 선악동강에 보시면은 블록 1, 그다음 새물머리 쪽에 이제 블록 5, 6, 그리고 대저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블록 2, 3, 4, 7블럭. 크게 이제 3개 지역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역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림상에 지금 보면 단독 11블럭이 항공소음 영향권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서 위치가 그 바로 아래쪽 아파트 부지 있죠? 네네. 그 아파트 부지 옆으로 위치가 변경돼가지고 오히려 또 더 좋게 됐어요. 그러면 항공 요걸로 문제가 돼서 변경됐으면은 그렇죠. 원래 요 부지는 블록형이 취소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까지는 또 사실 좀 너무 미지수가 많아서 네. 아직까지 이제 에코 델타 시티가 좀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현 시점에서 거래가 가능한 점포겸용 상가주택지가 요번에 이주자 추첨을 했던 7, 8, 9블록이고 그리고 올해 6월쯤에 11블록도 이주자 필지 추첨이 되면은 이 11블록도 이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시세나 예정 분양가는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선악동강 라인으로 해서 쭉 아래까지 해가지고 단독 1부터 해가지고 단독 6블럭 그리고 중간에 10블럭인데 한 라인 빼고 10-1블럭까지 주거 전용
점포겸용 택지다. 두고만 된다면 보시면 돼요. 네. 그 점포겸용 택지는 동쪽 라인, 평강청 라인 따라서 단독 8블럭, 9블럭, 그리고 10-2블럭 이 한 라인 한 줄, 그리고 해물머리 아래쪽 7블럭, 그리고 평강청 건너 오른쪽 11블럭까지 점포겸용 택지다 보시면 됩니다. 네. 위치를 좀 말씀드렸고, 그러면 조금 더 개별적으로 이 택지들마다 그 입지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단독 1블럭, 그리고 단독 2블럭, 단독 3블럭 이 서쪽 라인 위에 붙어 있는 블럭들 있죠. 보시면은 주거 전용 밖에 참 조화로운 부분이 뭐냐면 그냥 앞에 강도 있죠. 그리고 공원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쾌적한 또 환경이죠. 얘도 평지에다가 트램 라인도 또 가까워요. 그리고 좀 명지국제신도시가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유입됐다면은 지금 여기 단독주택지는 시니어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조용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원주택에 이제 은퇴하고 가서 산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 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조용하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고 또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전형적인 아파트 생활에 또 지친 분들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또 예쁘고 유니크하게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건축에 대한 로망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나중에 이제 이 라인이 저는 분명히 인기 주거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금 단독 4블럭, 5블럭 쪽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고 공원이 앞에 있고, 그리고 바로 오른쪽 옆으로는 또 상업지가 또 있어요. 상업지에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뭐 편리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편리시설. 네네. 편리성도 좋고, 그리고 또 바로 위에 보시면 마리나 같은 수상 레포트 시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인기 있는 주거지가 될 수 있다. 네, 그 초등학교도 바로 밑에 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이제 단독 6블럭으로 가게 되면은 이 인공수로부터 해가지고 테마거리 중심지죠. 여기가 이 새물머리와 조금 더 가까워져가지고 또 위쪽으로 상업 편리시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두말할 거 없이 입지가 좋다 보입니다. 남양 쪽으로 또 강이 또 하나 흐르고 있네요. 그렇죠. 맨 처음에 소개편에 다루었던 문화활동축이 이쪽에 들어가지 않나요? 아 맞아요. 페스티벌 네. 로드. 페스티벌 로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 전용이지만 편의시설, 문화 다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다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1블럭부터 6블럭까지는 전용 주거 연도만 가능하니까 네. 이제 주거지로서의 입지, 실거주했을 때 입지를 좀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뭐 투자적 가치로는 좀 미지수가 많죠. 왜냐면 단독주택이기도 하고, 그죠? 또 건축에 대한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이. 근데 분양가도 사실 미정인데 또 그렇게 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타 신도시 좀 대비하고 에코델타 시티에 감정평가가 좀 나온 토지들도 있어요, 일부가. 그 토대로 유치를 해보면 평당 한 400에서 한 500 정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또 자재하고 인건비 상승돼가지고 재작년 대비해가지고 건축비가 한 30% 올랐어요. 근데 돈이 많이 네, 들겠네요. 평당 뭐 한 400에서 450 정도가 건축비가 든단 말이에요, 면적당. 그럼 필지당 우리 땅이 80평에서 한 100평 정도 사이즈인데 이제 그 땅값에다가 건축비 다 합산해보면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부담이 없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필지 개수도 한 700~8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개수도 좀 많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축주로서 로망가고 실거주 입지로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입지로서만 봤을 때 상당히 좋다라고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단독 7블럭을 좀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점포겸용 주택이 나옵니다. 7블럭 보시면은 1층에 상가로 이제 세를 줄 수 있고, 2, 3층은 또 원투룸으로 세를 놔도 되고, 또 3층에는 또 내가 거주를 해도 되는 수익형 부동산이죠. 상가가 또 있으니까 이제 상권도 자체적으로 형성하고 좋습니다, 이게. 상가주택은 왠지 또 건물주의 로망이 있죠. 이제 월세를 또 받고 내가 또 3층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국제신도시 상가주택도 가격이 계속 이제 상승을 했죠. 우리 단독 7블럭 지리적 위치를 좀 보면 이 투자적으로 좀 좋은 게 바로 아래 공공청사하고 산업물류용지가 가까우니까 직장인도 고용 수요가 있겠다, 그죠? 그럼 세입자들도 받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점심 저녁도 먹어야 된다고, 그 직장인들이. 그럼 1층에 당연히 식당이 빨리 들어올 거고, 식당 상권 형성이 좀 잘 될 거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이제 딱 맞게 7블럭이 잘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매물을 접수를 받다 보면은 이제 매력 있는 매물도 접수된 게 좀 있지만은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이제 단독 8블럭인데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우리 공동 13 옆필지가 이제 대방건설로 이번에 정해졌죠. 조포마에다가 강조망 대단지 인기가 있을 아파트 지역인데, 또 그 바로 옆에 서로 시너지를 줄 수 있다. 그 공동 13블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단독 8블럭은 상가주택이라서 당연히 1층 식당가가 잘 될 거고, 네네. 아파트 부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네. 우리 명지국제신도시 대방일차하고 좀 흡사한 게 명지국제신도시 대방일차 보시면은 그 옆에 상가주택지가 있어요. 여기 D2라고 있는데, 홍이 돈가스 있는데. 그렇죠. 네. 예, 밥상권, 술상권 이미 자리를 잘 잡고 네. 장사도 잘 되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보면 단독 8블럭 양사방으로 보면 공원도 있어서 더더욱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뭐 바로 밑에 여기 9블럭도 보시면은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크게 차이 없이 둘 다 상가주택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밑에 공동 28이랑 29도 옵션 테라스처럼 테라스형 아파트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이어져 있는 세트 효과가 참 예쁠 것 같은 동네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아래쪽에 태물머리 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10블럭입니다. 10블럭. 왜냐면은 이제 10-2블럭 여기 이제 강 쪽이죠. 한 줄, 아까 한 라인. 이 라인만 전포겸용 상가주택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도 이제 요 라인이 전포겸용이다 보니까 1층 상가에는 카페 거리가 아마 될 거다.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강가 공원이 잘 정비되어 있는 와중에서 이제 1층 상가 라인이 쭉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이 카페 거리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네. 나머지 10-1블럭 여기 보시면은 이 개수도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10블럭이 좀 중심가에 좀 많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지구 단위 시행기침에 보시면은 이 한국적 주택 적용 필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좀 이색적인데 한국적 주택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한옥이거든요, 한옥. 아직까지는 계획이니까 변경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이 한옥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8-9블럭도 한국적 주택 적용이거든요. 시행기침을 보면은 경사지붕에다가 유실수를 심어야 되고 한옥 단독 주택지가 좀 규모 있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새물머리가 이제 핫플레이스면은 그 위에 또 한옥 마을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네네. 8-9블럭은 전포겸용이라서 8-9블럭은 전포겸용인데 1층 상가가 있는 한옥이다. 경주에 1층에 스타벅스 있는 그런 건물 있잖아요. 아, 네. 네, 이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뭐 망구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10-1블럭은 전부 주거 전용 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이 전주 한옥마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색적일 것이다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남해 독일마을 같은 거 있죠. 네. 전주의 한옥마을. 근데 그런 어떤 특색을 갖춰서 일부러 좀 에코데타시티에서 계획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블럭 볼게요. 이 위치죠. 이 위치와 이제 블록형과 위치를 바꾸면서 여기도 이제 전포겸용 주택이에요. 여기까지가 전포겸용 주택이죠.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하고 또 시너지를 서로 줄 수 있어가지고 좋고, 또 아래 고신대 병원과 아울렛 호텔이 예정대로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강 조망도 되고 입주적으로 좋고 쾌적한 상가주택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는 이번에 추첨해서 밀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6월 정도에 이제 이주자들 필지 추첨이 이제 됩니다. 네. 그때 이후에 이제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매가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록형 주택 용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좀 생소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일명 이제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고급화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설사에서 직접 시공을 해서 분양을 또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통으로 이렇게 하니까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공동 시설을 좀 넣어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동탄 신도시에 보시면은 분양 주택마다 평형 타입도 있고 좀 조금 더 계획 단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만 좀 볼게요. 블록 1번 볼게요. 블록 1번. 여기는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요트 빌리지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위치가 바로 밑에 수상대포츠 연기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 용도 중에 근생시설과 운동시설이 이제 블록 1에만 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수상 레포츠와 네네. 관련된. 블록 2번, 3번, 4번 아까 위치가 변경된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합쳐져서 이쪽인데 이제 특징이 근생시설이 블록형 중에서 여기만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는 전형적인 주거용으로만 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또 블록 4는 또 이게 한옥주택이에요. 여기 또 한국적 주택 적용이에요. 아, 여기. 그리고 이제 이 블록형 주택 용지는 아직 계획만 되어 있는 거고 네. 다른 블록형들도 이제 구체적인 분양 내용이나 뭐 일정 이런 거 다 미정이에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 5번, 6번, 7번 이것도 또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근데 5번, 6번은 새물머리 아래쪽이죠. 네네. 네, 5번, 6번 새물머리 아래쪽인데 여기 전시장 용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7번도 또 전시장 용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인의 마을이란 말이 좀 나오는데 뭐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에코델타 시티 소개편에서 보셨듯이 이제 기본적 컨셉하고 추구하는 도시의 큰 그림 자체가 자연 친화적, 경관, 타차 산업,
친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레포츠. 그리고 또 이제 문화예술이에요. 그 중에서 이 문화예술적 요소가 한옥 적용하고 블록형 주택용지의 전시장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주택용지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민균 대표도 관심이 많듯이 이렇게 관심이 나타나는 것은 네.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또 반증하는 거고 또 그렇게 또 본다는 건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우리 일반인 수준에서 에코델타 시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파트 분양, 청약에서 당첨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를 할 수 있는 방법, 상가주택 분양 그리고 또 전매인데 전편에서 보시다시피 아파트는 이제 올해 분양 단지가 있을 계획인데 이제 분양 공고문이 또 나와봐야 되는 거예요. 호반건설에서 6월달에 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었거든요. 우미리는 아시죠? 네네. 우미리는 분양 시점이 또 3월에서 9월 또 연기되었었는데 또 이마저도 홈페이지에서도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네. 또 연기되는 게 아니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점도 시점이고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에코델타 시티 내에 동급 단지가 많죠. 네.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연결적으로 분양을 할 거냐, 좀 시간차를 두고 분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이게 바로 수급적 요소인데 네. 이제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죠, 타이밍 변수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면에서 이번 우리 택지편이 네. 그동안 로망만 갖고 있고 또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던 건축의 로망, 그죠? 미래의 땅 주인, 건축주님들께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부산의 어느 지역에서도 이런 도심의 강조망에 전원주택 같은 단독주택 용지가 없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네. 이제 가격도 내가 알아보면 항상 한 발 늦고 이 택지 정보라는 것이 조금 폐쇄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또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한 발 다 늦었고 조금 더 일찍 알아볼 걸 하는 후회도 좀 많이 하는 게 택지거든요, 사실. 저도 에코델타 택지 물건을 접수받다 보면 이제 필지마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우리 요번에 일반 분양하는 한라인 있죠? 네네. 네, 29개 필지. 그게 이제 일반 분양 시작가가 아마 평당 700에서 한 800 정도 한다고 봐지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경쟁 입찰제다 보니까 그것도 필지에 따라서 코너 각지 필지들은 이제 아마도 입찰가가 평당 한 1,000만 원 이상 나오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명지 국제 신도시도 그 정도 가고 있으니까 네. 충분히 더 간다는 이제 의견들도 많아요. 네. 택지라는 것이 투자하기에는 대중적인 물건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보도 좀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되고 또 금액대도 다양하고 또 금액대도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설명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투자 방법이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에코델타 시티 주택용지 편을 촬영하였는데요. 저희 또 다음 편이 계획되어 있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상가편이 상가죠. 네. 네. 어떻습니까? 상가편은 좀 준비가 잘 되었나요? 상가편 사실 뭐 준비를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고 상가 분양 일정이라든지 입찰 시점에 그때 이제 상가편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상가편은 구체적인 분양 시점이 나오면은 그때 내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